우주선만 쏘아 올리는 건 아니네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도 쏘아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매수를 한다고 해서 10몇억 달러를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이죠. 오늘 그 비트코인이 날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고점을 뚫고 44,000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 받아주겠다는 얘기들까지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위로 튈 것 같아요. 시장을 또 뜨겁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제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1% 가까이 빠졌고, 중국은 긴축 얘기가 이제 한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아직 다 꺼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긴축 우려 때문에 약간 약세를 보이던 게 1% 넘게 올라가긴 했는데 15 보면 이게 상하이 은행 간 그 금리거든요. 15 보면 이제 급등했던 게 잠재적으로 이제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장기적인 추세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거 보면 아직 진정세가 완전히 돌아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온 건 맞는 것 같아서 추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 그 긴축 때문에 난리를 쳤던 그런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상해 증시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진 않았지만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은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가장 선도인 독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오늘 보면 데일리로 보면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부에 다 밀고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보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6개월치로 볼까요?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가 그걸 한꺼번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황소가 콧김을 조금씩 내뿜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약간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긴축에 대한 부분하고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과 관련된 게 맞붙어서 긴축이 이제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가고 바이든 쪽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주식 어제 특이했던 게 장 초반에 많이 깨졌다가 장 중반부에는 플러스로 터닝했다가 장 후반부에 끝났거든요. 중국 지수가 괜찮게 끝나고 괜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미국의 가장 센 나스닥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12월 달에 갑자기 머리를 확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신용자 잔고 추이를 보면 신용자 잔고 추이는 아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내렸다 늘었다 이제 주식시장에 따라서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증시자금 추이 그러니까 그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이게 74조까지 1월 중순에 올라갔었거든요. 1월 10일 날 74조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현재 한 65조로 빠져서 예탁금은 좀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서 개인 자금 동향이 약간 주식시장에서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살짝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추이는 보면 일단 이렇게 잘 보시면 지난달까지 보면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이번 달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쪽에서 조금 뭔가 시장에 상승을 독려하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가 중간중간에 간당간당하면서 뭔가 건드리는 거 말고는 다른 그런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외국인들도 보면 약간 외국인은 관망세 쪽으로 약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 수준 그냥 뭐 사고 파는 게 별로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매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날렸었거든요. 12월 말에 1월 말에 날렸다가 지금도 약간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매도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애매모호한 게 이게 3일 연속 쐈지만 하루 만에 다 팔아제꼈거든요. 이거 계산해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은 이제 조종세가 세지면
조종세가 세지면 그걸 다 받아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종세가 세지면 이걸 받아주는 게 주로 이제 대형 주식들을 받아 제끼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중소형 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하고 기관하고 대규모로 계속 팔아 제끼고 있었거든요. 그거가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 밀리고 버티고 있었던 건 개미들이 받아주는 것 같은데, 어제 대규모로 기관이 매수를 쳤거든요. 기관이 매수로 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있나?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수급, 이 조정이 끝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하튼 근데 이제 이 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어제 댓글에 긴축이 자본주의화가, 중국이 이제 자본화가 잘 돼서 2004년도 원자바오 총리 때는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댓글에 물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본화가 잘 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 사실 그게 뭔가 상황을 굉장히 틀어서 주식시장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투자 심리의 약간의 그 요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변동성을 야기할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 흔들리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이제 그런 이슈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긴축에 대한 부분도 일어난다면 조정에 대한 문제지, 이 붕괴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제 계속 한참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쭉 다시 밀고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쁜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죠.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우려하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됐다는 얘기는 수요가 살아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왔다가 그 연준에서 이거 매집해줬다는 얘기,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매집하는 것 때문에 약간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고, 이제 미국에서도 긴축 얘기가 언젠간 나올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긴축이 굉장히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는 2% 타겟도 평균 2% 타겟으로 가겠다라고 제롬 파월이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긴축 얘기는 한동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빨라야 내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내년에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상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이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금리 위기 때도 타겟이 2%로 정해져 있던 그런 그 버냉키 의장 때도 2% 타겟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전략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안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올라가면서 한 번씩 흔들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거 S&P 500 지수 차트고 로그 차트입니다. 이게 그 상승폭을 똑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를 만들어놨는데, 잘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 저점을 친 게 2009년도 3월달이거든요. 3월달에 저점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약한 조정이 한번 여기 있었죠. 여기서 6월달에 한 3개월 뒤에, 그러고 나서 초반에 2010년도 초반에 조정이 한번 있었고, 그 뒤에 좀 센 조정이 2010년 4월달에 있었으니까 1년 뒤에 센 조정이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 조정이 끝난 뒤에 반등하고, 여기 보시면 2011년 7월이니까 한 1년 뒤쯤에 다시 센 조정이 있었거든요. 2번. 근데 이때도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없어도 이렇게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출구 전략은 언제 있었냐면 2015년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니까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있을 때마다 여기 이제 QE1, 뭐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 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어요.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 조정이 작년 3월 달에 있었잖아요. 이제 한번. 그 다음에 올라오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게 지난 한 9월하고 10월 사이에 요때 한번 잠깐 있었고,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보면 여기서 잠깐 일어난 거 말고 조정이 올라온 것처럼 여기서도 잠깐 조정이 일어났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큰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긴축이나, 그러니까 이거 뭐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거 말고 상황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할 때 이제 조정을 하면 매수를 치고 들어가는 액션을 하려고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광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 게 맞는데, 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어제 그 CS 중요한 몇 가지만 잠깐 또 보면 중요하다 그럴까? 제 생각 몇 가지 보면 CS 윈드가 어제 난리를 쳤는데 어제 아침에 딱 장을 보자마자 갑자기 CS 윈드가 상한가를 치면 27점 몇 퍼센트 딱 찍으면 상한가를 찍은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야, 도대체 얘는 동영상이 여기 돌파할지, 여기 돌파할까를 잘 봐야 됩니다라고 하자마자 그냥 아침에 상한을 치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겠구만 이 생각을 해서 어떤 뉴스인가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48조 신화의 해상풍력단지 발전을 조정해서 CS인데 급등했습니다. 진짜 상한가를 쳤거든요, 어제 아침에 바로. 근데 중요한 건 상한가를 쳤다가 다 빼먹었습니다, 지금. 물론 전일보다 상승을 했죠. 5%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올라갔던 걸 다 빼먹었거든요.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높이 쳤을 때 누군가 대규모로 거래를 쳤다는 얘기죠. 거래량을 막 다다다닥 치고 내려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상한을 땅 치면서 있을 때 누가 대규모로 뭔가를 날렸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걸 밑으로 밀어내렸을까요? 해보시면 기관이 대규모로 털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도 털었지만 기관은 막 정신없이 털어졌겠죠.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CS 윈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계속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호재라고 해석이 됐으면 일정 수준은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누군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기관의 애널들은 이거 목표가로 만들어 놓고 사라 그러거든요. 정작 걔네들이 속해 있는 기관은 이걸 매도를 하고 있으니 참 무서운 일이죠. 여하튼 그래서 CS 윈드 이미 말씀드렸지만 언택트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뭔가 대규모로 주식 상승세가 있었던 이런 주식들은 이 박스권 상단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현대차는 지금 이게 이제 1월 11일자잖아요. 여기가 11일자입니다. 퉁퉁 튀어가지고 올라온 게. 그 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 애플 때문에 한 6% 정도 빠졌는데, 생각을 해서 보면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 조금씩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게 11월 11일자가 여기인데, 보시면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한 상황이고, LG화학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보시면 여기가 11일이거든요. 11일자로 보면 추세적으로 약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하고 IT 쪽 부분은 약세를 보이고 있고, CS인드가 대장주잖아요. 풍력의 대장주인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 11일이 한 여기 아랫단이네요. 이것도 추세적으로는 이제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보이면. 그런데 이 시기에 예를 들면 하나투어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나투어 제가 사실 저는 이거 쳐다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돈을 따려면 이런 걸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면 안 되고 단타 매매 하시는 경우 특히 이거 잘 보시면 기업 이익 분포를 볼까요? 이미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매출은 늘어나고 있죠. 2015년에 4,500, 그 다음에 뭐 5,900, 8,000, 2018년도에 8,200, 그런데 2019년에 7,200으로 빠졌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익 추세를 보면 매출은 여기 보면 거의 2,000억이 넘게 늘었는데 이익은 잘 안 늘어나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아예 쪼그라들었잖아요. 분기별로 놓고 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2009년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무엇인가 기업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경영에. 이런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11일자 기준으로 여기 14일이고 이때가 12일, 여기 11일이거든요. 11일로 놓고 보면 지금은 11일보다 낮은 위치에 있질 않아요. 이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주식이 선순환 과정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그냥 단순히 기대만 가지고 향후에는 그냥 여행이나 이런 게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만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들이 언택 쪽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런 주식들보다 최근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더 성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언택 중에서 날아갔던 주식들이
상단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오픈하고 이쪽에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정 국면에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뻗어나갈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긴 추세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잠깐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 4년 추세적으로 한번 올라가고 나면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뻗고 나서 이때도 이제 슈퍼 사이클이 한번 반도체 영역에 있었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돌파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받으면 이 상단에 걸려가지고 매도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증해서 올라간 이 사이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새로운 반도체 사이클이 긍정적으로 또다시 빠른 시간에 올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이렇게 세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한번 정점을 치고 나서 2017년도에 내려간 것처럼 세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위로 뻗을 때 얘를 이렇게 잡으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 말씀드렸던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조정 국면으로 움직일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을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을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방향성,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심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게 매집한 걸 사면 되는데, 그거 살 때도 이미 말씀드렸던 선도주 쪽만 몰입해서 매집하는 것보다는 순환 매장 과정에서 있을, 그러니까 다른 쪽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그런 주식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매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지 않으면 시장과 다르게 내가 내 성과가 그렇게 시장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든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또 테슬라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뭔가 살짝 불을 지른 이 강 세장의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긴축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다시 중국 긴축은 수그러들고 바이든 쪽으로 약간 영향력이 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